서울시에서 제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활성화된 지역을 꼽으란다면 동작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작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에 주택도시건설에 들어가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제일 먼저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여기에 국한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은 전국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작구청이다 보니까 여기에 국한해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국한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한다는데 별표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시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 이것을 빨간 글씨로 쓰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시 95% 이상 소유권 확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거,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시에 소유권 확보라는 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시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만 받아도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합원 자격에서 큰 글씨로 된 거 한번 보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이때부터 입주일까지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기간, 그게 2, 3년 걸린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2년 전이라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조항을 이러한 조항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조항인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자,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또 중요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그러면 한 명에 한정하여 이랬다면 두 명이 공동 소유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초점을 맞춰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이것은 주택의 전용 면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대의 세대주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세대주로 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세대주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했을 때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 이랬기 때문에 거주 요건은 요걸로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하여 거주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청에서 게시판에 주요 피해 사례를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면 이런 사실을 올려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불확실한 사업계획, 사업비, 그리고 확정 분양가 제시, 이것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확정 분양가라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없습니다. 마지막 청산할 때까지 확정 분양가는 없는 것이니까 이걸 주의하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시행 인가가 떨어질 때 되면 일반 분양가라든가 모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분양가는 거의 결정이 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몇몇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으로처럼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건설사는 사업 중후반에 가서 결정이 그것도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 건설사를 내세우는 것은 거의 다가 그 건설사가 짓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토지 매입 완료는 실제 토지 매입 계약금만 지급 후 완료된 것처럼 과장해서 통보한다. 그렇죠. 계약금만 지급하는. 그러니까 계약만 해놓고 우리가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홍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조합이 벌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을 모집하는 경우는 조합 설립 중복의 불가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이고, 매입이 불가한 땅 이런 것을 갖다가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것은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피해 다수 발생. 이건 실제 사례라고 간략까지 해놨습니다. 장기간 보류했던 어느 조합에서는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해서 그래서 조합이 없는, 실체가 없는 조합이 되었다. 거기다가 이런 가운데 횡령, 조합장의 횡령 이런 것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추가 부담금으로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 조합원이 입주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 입주하지 못한 조합원이 200명 발생했고 결국 조합은 파산되고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유의사항을 보면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시 홍보하는 것은 확정된 사항이 절대 아니다. 단지 계획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확정을 시켜놓은 것처럼 해서 동호수를 지정을 하지만은 나중에 좀 이따 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가입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은 반드시 살펴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살펴봐도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 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 요인이 상당히 많다. 거의 다가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업 장기화 때는 추가 부담금 상승, 그 다음에 정신적, 금전적 피해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자, 밑에 또 다시 주의사항이 또 나옵니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 토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다. 그렇죠. 사업비 중에서 내가 낸 돈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그러한 돈을 받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사업비 증가 등 조합원의 부담이 매우 큰 사업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이다. 계속 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80% 이상,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소유권 95% 이상, 위에서 말씀드렸죠. 조합 설립 시에는 사용권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시 거의 결정이 다 나는 이때는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가입 시에는 업무 대행사의 업무 능력, 토지 이용 동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위에서 또 나온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동호수 지정과 분양 가격은 사업 승인과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다. 이것이 위에서 또 나온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 대상 부재 여건,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 확보하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분담금 및 분양가격이 달라지거나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은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업무 대행사의 운영비와 사업 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어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죠.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것도 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만 결정이 됩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땅 매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땅 매입은 처음에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원 탈퇴가 어렵다. 그 다음에 업무 대행사 역할이 중요하다. 업무 대행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 기간이 진행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후에 공개적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개정된 법률이죠. 그 다음에 교통, 건축, 심의. 요거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사업 계획 승인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조금 전에 조합 설립 인가는 사용 승낙서 확보고 이것은 소유권 확보입니다.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9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나머지 5%는 이때부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면 거의 모든 절차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승인 나고 자 준공계 사용검사가 되면 준공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요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합회사는 청산을 거쳐서 그러니까 모든 금액이 확정이 되고 청산이 되어야지만 조합이 해산이 된다는 것. 요걸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9일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폐지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 처리, 같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 것이 이거 한번 읽어보죠. 용도 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교통, 건축, 심의 전 지구단위 계획 수립 필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 용도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도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준주거 지역이 있고 이런 것이 용도 지역 상향, 그러니까 2종 주거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할 때는 교통, 건축, 심의 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실제로 최고의 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수그러들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 최고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래서 많은 곳이 문제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고 또한 시행사라는 곳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모델을 몇 가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